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책을 보면 무조건 망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창업하시면 장담할 게 망해요. 진짜 망해요. 이게 그냥 예의상 은유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망해요. 폐업하실 거예요.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세요. 언제 은퇴할지, 돈 얼마 갖고 은퇴할지, 언제 죽을지, 그 은퇴하는 시점에 내가 가진 돈으로 죽는 날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을 또 저술하신 이정엽 대표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정엽입니다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지금까지 총 17번 창업한 연세 창업가이자 이제 계속해서 회사를 만드는 회사인 컴퍼니 빌더 비더시드의 대표이며 동시에 이제 세종대학교 융합창업전공에서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저는 그 대표님의 과거를 좀 듣고 싶어요. 과거요. 제가 좀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에 공채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. 그렇게 있다가 그때 당시가 이제 한국 나이로, 이제 한국 나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죠. 나이가 바뀌었으니까. 근데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쉽게 한국 나이로 27살에 취업을 했는데, 입사를 했는데 30살이 딱 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.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.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연애할 때처럼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줄 일도 없죠. 밤에 전화할 일도 없죠. 하니까 삶이 좀 안정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원래 하던 고민을 그때부터 이어갔어요. 흔하게 하는 고민이, 저처럼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제 뭐 대기업이나 좋은 이제 외국계 기업을 들어간 사람들은 MBA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요. 아이비리그나 미국 가서 난 MBA 딱 따가지고 와서 몸값 불려가지고 하겠다라고 고민을 하는데, 잘 생각해 보니까 MBA가 보통 미국 아이비리그를 가면은 학비가 1년에 1억쯤 해요. 그럼 2년 코스니까 2억 날라가죠. 생활비가 1년에 5천쯤은 들어요. 왜냐면 뭐 맨하탄 살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콜롬비아 이런 데 붙어버리면. 그러면은 생활비가 또 2년 동안 한 1억이 들어요. 근데 이 2년 동안 내가 못 받는 월급 기회비용이 날아가잖아요. 그게 당시에 한 2년 치면은 1억 5천은 했어요. 그러면 여기다가 1억 5천이 더해지면은 일단 4억 5천이 날아가요, 생으로. 근데 제가 이 3억이 일단 있어야 가는 건데, 3억을 만들려면 당시 신혼집으로 사놨던 아파트를 팔아야 됐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이제 투자가치 상승 분두 기회비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. 다 하고 나니까 한 7억쯤 들더라고요. MBA를 하겠다는 그 결정 하나에.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당시 현대자동차 직원인데 MBA를 갔다 와서 현대차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, 꼴랑 미국 가서 그렇게 MBA 하나 해놓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자니 언어의 장벽이나 뭐 생활 환경이나 모든 게 제 마음에 안 들 것 같고, 이래서 MBA는 좀 아닌 것 같다. 그럼 뭘 할까 하면서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, 처음으로 살면서 시간을 느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시간이 보통 없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. 그렇죠.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아니면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처음으로 느꼈던 게,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명확하구나.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긴 시간을 실제로 오지 않을 거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삶의 텀들이 짧아요.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, 대학 뭐 해봤자 짧으면 2년, 학석박까지 다 해도 길어야 10년. 근데 그러고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 텀이, 그 다음 스테이션이 은퇴인데, 그때까지 거리가 30년이에요. 보통. 짧게는 뭐 20년. 아니면 30년. 내가 근데 그때 당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이 생각을 한 시점이 한국 나이로 30이었으니까 만으로 28, 29인데 아직 30년을 살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30년을 뒤를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가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 30년 뒤 미래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30년 뒤에 나한테 현재로 올 거잖아요. 임팩트를 때릴 거잖아요.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, 내가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?
근데 그때 당시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 보통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부장 직급으로 당시 은퇴를 하시는데 보통 한 50대 중후반에 많이 하셨어요.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은퇴할 때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? 라고 딱 봤더니 보통 한 10억 정도 당시 돈으로 2011년 10년대 초반 당시 돈으로 한 10억 정도 아니면은 한 많이 모으시거나 부동산 투자 좀 잘하신 분들은 한 20억 정도 나쁘지 않죠.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럼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혹시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? 84세 정도거든요. 근데 이게 50년 뒤에 딱 100세를 찍어요.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. 근데 자 100세는 평균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잠도 잘 자고 술 담배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건강하게 먹으면 평균을 20% 정도는 상회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저나 대표님이나 누군가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나이가 100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살 수 있는 시간 하면 축복이잖아요. 와 장수야. 근데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되면 책임이 돼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야 내가 근데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했는데 내 수명이 120살이면 내 인생이 반도 안 지난 시점에 나는 은퇴를 한 건데 이거를 내가 120살까지 대비를 할 수 있나? 그럼 나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사가 되거나 자살을 하기를 계획하지 않는 이상 120살까지 살 방법이 없잖아요. 60년을 어떻게 대비를 해요?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든 생각이 야 이게 내가 30년 직장 생활로 남은 내 인생이 대비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책의 제목이 거기서 나와요. 내가 창업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구나. 사실 우리가 창업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그렇죠. 무에서 유를 창출하면서 네. 진짜 그야말로 흙수저에서 황골탈퇴한다. 음.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네. 요새 좀 자기계발서의 클리셰라고 해요. 되게 흔한 클리셰. 서점 가면은 자기계발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. 거기 있는 대부분의 책들 이렇게 책 잡고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대충 써 있잖아요. 근데 보면은 요새 나오는 흔한 스토리 전개가 흙수저였는데 뭔가 인생의 또 공식을 발견을 해요. 발견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요새 흔히 말하는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나는 얻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실제 그렇게 정말 그 바닥에서 저 위까지 이런 퀀텀 점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삶은 드물거든요. 그래서 창업이라는 건 취업이랑 전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취업은 될 때까지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가잖아요. 창업도 똑같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정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한 번에 빡 해서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한다? 뭐 있을 수도 있겠죠. 취업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자소서 하나 썼는데 하나 돼가지고 하나 간 사람.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험은 아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에도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로 도전을 해야 저는 안전하고 더 오래 도전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대표님께서 이게 아까 17개 창업을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? 여기 보시면은 여기 회색으로 된 게 네.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이고 검은색으로 된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. 그래서 일단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회사는 이제 회사를 계속해서 만드는 회사인 컴퍼니 빌더, 비더시드라는 모회사가 있고 이 모회사에서 계속해서 앱도 만들고 블록체인 컨설팅도 하고 이제 오픈 AI 사람들이 이제 챗GPT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만든 샘 알트만의 블록체인 신사업 월드코인의 한국 파트너사로도 이제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안 해본 게 없죠. 창업할 때 조금 세상의 시야 자체가 관점이나 기준이 되게 하드해요. 그래서 창업을 해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취업 한꺼번에 한 번에 성공도 안 하셨잖아. 창업은 당연히 더 안 되죠. 창업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
11번을 제가 지금까지 실패를 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당연한 거고 그 이야기들을 창업가들한테 꼭 해드려요.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 가르칠 때도 아니 밖에 특강 나갈 때도 돌 맞을 만한 약간 멘트를 날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다 망하실 겁니다.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말씀해 주지 마세요. 안 궁금한 게 어차피 망할 거예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17번 했는데 11개를 망해서 망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창업을 해서 끝까지 도전을 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지금 하고 계신 그 아이템이랑 사랑에 빠지지 마시라고. 가이드북 보면은 그 가이드북에 무슨 진리가 있진 않잖아요. 그냥 여기 가면 이거 있고 이런 음식 먹어보면 되고 쇼핑은 이런 거 하면 좋고 지도랑 숙소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제 책은 직장인을 위한 창업 가이드북일 뿐이에요. 딱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도 직장인이었다가 남들보다 조금 비교적 빨리 먼저 나와서 창업을 여러 번 해본 사람으로서 창업을 소개하는 직장인한테 그런 가이드북입니다. 그래서 막 제 책을 보시면은 성공 못하세요.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책을 보면 무조건 망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창업하시면 장담할게요, 망해요. 그냥 망하실 거예요. 망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망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. 그럼 망할 걸 알고 들어가서 망하는 거랑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고 들어가서 망하는 거랑 멘탈 데미지의 차이가 너무 나요. 진짜 망해요. 이게 그냥 예의상 은유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망해요. 폐업하실 거예요. 근데 그 망하고 실패하는 거 딛고 일어나서 결국 확률 게임이다. 내가 주사위 남들보다 많이 굴리면 내가 지금 저는 17번 굴렸잖아요. 1만 나왔어도 17이에요. 근데 주사위 잡고 굴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0이잖아요. 그 차이가 있죠. 그러면 대표님 이 책을 독자들은 왜 봐야 되는 거예요? 만약에 직장인이시다. 본인의 직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세요. 언제 은퇴할지, 돈 얼마 갖고 은퇴할지, 언제 죽을지, 그 은퇴하는 시점에 내가 가진 돈으로 죽는 날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. 대답이 예스다. 내가 한 120살까지 살아. 그래도 예스다.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 됩니다. 그게 아니면 좋든 싫든 이게 이슈가 창업은 할지 말지 선택이 아니라 언제 할지의 선택이거든요. 그럼 질문이 바뀌는 거죠. 당신은 언제 창업하시겠습니까?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?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이제 제 채널 유튜브 채널 시작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많이 와서 이제 놀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부자 TV에 이런 창업을 많이 한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대표님한테 많이 알려드리면은 또 여기 또 제 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책을 저술하신 이정엽 대표님 모시고요. 또 다양한 창업 관련된 얘기 여러분들 분명 망한다. 다만 이런 현실적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시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앞으로 또 개척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. 대표님 일단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끝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되세요.